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특징 업종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자, 머니쇼에 이제 입성하셨네. 네. 네. 밸류파인더가 독립 리서치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저기서 이제 방송으로 이제 활약하고 계신데 리포트도 발간하고 계시고. 아니 지금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어떻게 주말 보내면서 뉴스 정리하면서 네. 바깥 시장 보면서 짐작했던 정도입니까? 어떠세요? 지금 정도까지는 예상했었던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정도의 수준인 것 같고 사실 네. 해외 증시도 결국은 어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증시가 휴장했지만 이제 해외에 있는 증시는 열렸잖아요. 그랬죠. 대부분 처음에는 빠지고 마지막에 올라왔고 실제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증시는 또 신고가를 가는 또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가운데 과거와 지금 우리나라의 시장은 지금은 좀 많이 다른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제가 그냥 방송에 나오고 지난번에 이제 BJ에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네. 이 신고가 갈 때 따라 사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하다. 근데 오히려 차라리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또 사람이고 투자자가 되면은 이게 오를 때는 사고 싶은데 또 막상 이렇게 떨어지면 또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게 인지상정이죠.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그 시기를 기다려왔던 투자자라면 지금 자리에서라도 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지금 달러도 올라가고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지금 이렇게 1조 5천억 가까이 매도를 그러네요. 하고 있는 네. 상황에서 예전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저도 말씀을 안 드렸을 텐데 지금 증시 애탁자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증시로 흘러나오는 돈은 아직도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산다라는 그런 거는 신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네. 보십니다. 아니 오늘 방산주하고 정유주들이 일단 글쎄요, 이게 뭐 전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금 수혜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거 단기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사실 방산주 같은 게 우리나라 기술력 굉장히 대단하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방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방산 같은 예.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자금의 상황을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어쨌든 증권 시장의 관점에서 방산주들한테는 굉장히 환경이 수급적으로는 우호적으로 된 거는 사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여기에서 멀티플을 더 부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시장의 고민을 이번의 상황으로 인해서 좀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석유, 정유 이런 관련주들은 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에 끝나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이제 해운주들 보면은 뭐 흥하해운이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운임 상승에 대한 기대감 아까 이제 앞서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당장 운송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오르냐라는 이런 부분 예, 그러니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조금 더 지속이 되었을 때 이제 약간 품귀 현상 같은 거죠. 가격을 웃돈을 주더라도 하겠다. 예. 그 과거에 약간 코로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백신이나 이런 거를 배로 또 옮기기 어려우니 비행기를 통해서라도 옮겼었던 글쎄, 아마 그런 그렇네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워낙 유가가 뛰니까 네. 정유주들도 이제 꿈틀거립니다. 그 중에 뭐 흥구석유 이런 것들은 뭐 개인들 쫓아다니기에는 좀 네. 워낙 뭐 그걸로 테마로 움직이는 맞습니다. 종목이라 하는데 네. 이제 굵직한 그 정유주들 이게 지금 어떻게 뭐 테마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 움직임에 한번 뭐 단기 내지는 중기적으로라도 한번 관점을 갖고 덤빌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상승세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렵지 한계가 않을까.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제 해상운임이 이제 8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물류 차질이나 보험료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결코 그냥 얕잡아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게 항상 이 해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럼 대안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이 얘기가 예전에도 나왔었거든요. 아, 즉 그렇게 예, 가면 운송거리가 40%가 증가하고 예. 운임이 또 LNG선 운임이 급등을 하고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해상 운임이 50에서 80% 상승하고 거리가 길어지니까 보험료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어허. 7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그렇구나. 네, 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멀티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네. 정유주는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환율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환율이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22원 넘게 올라간 상황인데 사실 뭐 환율 예측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라고 보세요? 환율은 일단은 달러가 오르는 강세가 되다 보니까 오늘 결국은 그동안에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의외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왔는데 예. 또 달러까지 올라가니까 오늘의 좀 더 매도세가 더 강화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뭐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답변을. 언제 끝날지가 사실 중요한 글쎄. 거다 보니 예. 일단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거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오늘의 이제 달러 강세는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촉발시킨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을 또 누가 받아주느냐의 수급적인 요소로 또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사이에 지수가 또 0.7% 정도 외국인의 매도는 늘어나는데 또 네. 지수는 또 반등이 나오는 글쎄. 네, 이런 상황들이 예. 또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대목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팔지 않습니까? 네. 저 오늘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또 작가나 우리 또 정민 앵커가 또 재민아한테 부탁해서 그림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는데 네. 저는 자꾸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이 대표님. 네. 그 왜 개미핥기 아시죠? 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네. 개미핥기. 걔가 개미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길쭉한 부리로 덩치도 큰 놈이 개미를 그냥 핥아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개미핥기가 개미떼에 뒤덮여갖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림이 막 떠올라요 지금. 아, 그럼 개미핥기는 외국인이에요, 지금? 글쎄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팔아도 네. 장이 외국인들이 몰라 뭐 비싸게 차익 실현하고 나가니까 땡큐 할런지는 몰라도 네. 이 와중에 예전처럼 무슨 뭐 선물로 밀어제껴서 네. 그러다 보면 훅 밀려서 또 싸게 사고 이렇게 하던 친구들은 이 뭐지? 시장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정부의 영향이 저는 크다고 아하.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다시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뭐 증권사 지점 보면은 뭐 번호표가 90번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전에 매도가 나오면 하락한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 그 매도를 그때 받아주는 사람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저평가라는 사실을 지금 이미 뭐 외국인 투자자는 다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러면 다시 사야 될 때쯤에는 비싸게 사야 될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졌다. 네. 오히려 하락할 때 사고 외국인이 사면서 올릴 때 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소에 의해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와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싸게 살 수 있다. 좋네. 이렇게 하고 또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2월 초부터 계속 반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2월 달 보면은 매도가 수조 원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이런 기관에는 당연히 ETF에 대한 이런 금융기관에 대한 그 매수세도 잡혔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의 직접 투자도 큰 한몫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증시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나고 보니까 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뭐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 수익률도 나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계셨던 분들 수익률이 지금 좋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들고 가겠다라는 심리로 매수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제일 이상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적인 투자. 네. 왜냐하면 은근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21만 원이고 네. 하이닉스가 103만 원이다. 네. 아, 사실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 5만 전자, 10만 전자, 15만 전자 일때 안 사고 하이닉스도 25만 원, 50만 원, 70만 원일 때 안 사다가 이제 네. 와서 뭐 20만 원, 100만 원 넘는 수준에서 사면은 이게 또 심리적으로는 좀만 예를 들면 오늘처럼 3%, 5% 조정만 나와도 팔아야 되나? 하락으로 가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증시에서 투자자들끼리 나오는 얘기가 이제 포모 현상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또 이것도 기인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분할로 계속 사시면서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 이게 또 매매 계속하다 보면은 엇박자 날 때도 있고 그런 또 뭐 세금이나 수수료 나왔을 때 옛날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낮다라는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지금 시점에서 밸류에이션을 보고 사는 거라면 저는 계속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담아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제일 어렵겠지만 이상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그 이미지에 대해서 개미하고 개미핥기에서 개미핥기를 외국인이라고도 하셨지만 네. 그 개미핥기 중에는 전통적인 차티스트들도 포함돼요. 차트가 안 맞아. 네. 차트가 안 맞는 게 네. 무슨 뭐 데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주간, 월간 차트 보면은 네. 이 소위 말하는 그 가장 우리 편하게 보는 RSI 네. 상대 강도 지수라고 네. 하는 이게 책에서는 70%만 넘어도 이렇게 과매수라 하는데 네. 이게 지금 80%, 80, 90까지 왔거든. 근데 이게 지금 과거에 한 네 번 정도 있었는데 네. 그 언제입니까? 3조 호황 그때는 뭐 네. 옆으로 막 음. 기죠. RSI가 저 위에서 네. 사이렌은 왱왱 울리는데 몇 년을 가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는 꼭 그럴 때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과연 네. 이 RSI라는 개미핥기도 낮아빠지고 네. 뭔 차트냐 한국 K 증시에서 뭐 이런 상황이 될지. 근데 좀 급하게 오긴 왔잖아요. 진짜 조정 없을까? 저는 조정이 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서도 좀 이게 또 예전 6천이라는 수치가 우리가 또 봤었던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예. 항상 저 끝에는 항상 마음속에 있는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미국 증시를 생각해 보면 작년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 많이들 이제 서학개미가 살아가는 종목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엔비디아의 차트를 보면은 꽤 몇 달간 조정 국면이거든요. 예. 기간 조정 박스권 안에 예.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뭐 실적이 안 나왔네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그런 가이던스를 부정적으로 얘기했냐라고 하면 또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죠. 네,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뭐 데이터 센터 실적 잘 나온다. 하지만 계속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단기간에 왔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가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거기에는 그 수급적인 요소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은 아닌 그러한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은 선진 증시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영향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가면은 그 쉬어가는 시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는 거죠. 예.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주변에 있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염두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또 투자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생각은 당연히 계속 염두에 두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 좀 시장의 강세를 예상하고 계신 분들은 차트는 과거 자료다. 그러니까 주가 오른 거 보면 못 사요, 사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수출 굉장히 좋고 이게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까? 또 전력 쪽 하면 원전도 좋고. 네. 뭐 또 사실 로봇도 피지컬 AI 쪽에서도 좋게 보시는 현대차그룹 쪽 이쪽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돈이 무한정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네. 어느 쪽을 지금 좀 신규로 담아보는 게 기대 수익률 높여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었던 대장 섹터들이 많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반도체도 있고 로봇도 있고 그리고 전력기기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것만 한 10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섹터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네. 그중에 하나는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방산도 있을 거고요. 오늘 LIG 넥선 상한가는 정말 이 또한 몇 년 만에 보는 수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일인가 할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거는 로봇주들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다 기간 조정은 거쳤었거든요. 사실 네. 원전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럼 10개라는 섹터를 뭐 10개로 나눠서 하는 게 또 어느 정도 뭐 효과가 있겠냐라고 싶지만은 지금 시장은 관심 있는 섹터에만 돈이 가고 있는 네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쉬어가고 있는 섹터, 저는 이걸 약간 낚시로 좀 표현을 하는데 네. 낚시. 낚싯대를 그냥 하나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4-5개 놓고 하나 이제 움찔하면은 그거 잡고 안 잡히면 기다리다가 또 움찔하면 잡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예를 들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계속 HTS, MTS 보면서 매매할 수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고 대응을 함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섹터를 대신 이 전제 조건에는 대장주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전력기기나 이렇게 놓고 나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으면은 좀 비중 줄이고 또 이렇게 박스권이나 또 저급한 표현인데 이렇게 기고 있는 이런 거 있으면은 또 그거 사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6천이 넘은 이 시기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게 제일 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아까는 장기가 좋다면서요. 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예. 주가가 이제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LIG 넥선 같은 종목이 올라온다. 예, 예. 그럼 이걸 그 100%를 끝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을 하면서 여기서 팔면은 또 다른 데를 사고 이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헷갈린데. 아니 제가 열이 받네. 저도 가끔 진행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이렇게 이충원 대표처럼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앵커분이 그렇게 아까 했던 얘기 막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면 우리 같은 사람 장사 어떻게 해요? 말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바뀌는 거고 살짝 틀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맞은 거 나오면 내가 캐책하고 한번 자랑하고 이렇게 사는 건데 그걸 갖고 헷갈리네요 이러시는데 그죠? 헷갈려요. 왜냐면 4848보다는 사서 괜찮은 거 조금 장기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갑자기 또 낚싯대 5개 해놓고 잡히면 딱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럼 섹터에 따라 다른 전략이라는 얘기인 건지 섹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까 그래서 전제 조건은 이상적인 투자라고 했잖아요. 이상적인 투자.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 들어가는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면 그 논리로 가면은 하이닉스가 200만 원, 2배 그것까지는 이제 현실적으로 밸류에이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이제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섹터로 예. 또 나눠서 가는 것도 전략이다라는 부분으로 수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들으시니까 그냥 진행자가 너무 그렇게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막 따지시고 그러지 마세요 좀. 근데 좀 궁금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예. 아니 그 강태공 기법은 정민회科가 하고 계시는 거잖아. 내가 요즘에, 봐서는 맨날 요즘에 강태공 기법 안 해요. 낚싯대 한 8개 이렇게 해놓고 그냥 뭐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놀 거 다 하고 방송하다가 뭐 이렇게 한번 보면 오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저 그렇게 안 해요. 그거 아닌가? 네, 네. 안 해요. 네, 대표님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